안녕하십니까. 네, 소방기술사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재현 시뮬레이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40강이고요.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록을 한번 살펴본다고 했죠. 그래서 부록을 볼 건데요. 부록에 있는 것 중에 좀 잘못 기재된 건 0.827A 루트 P로 돼 있는 거. 그게 좀 잘못됐고요. 그것이 좀 잘못됐으니까 0.642로 돼 있는 것도 0.65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것만 염두해 주시고요. 또 몇 가지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수정할 부분은 다음에 교재를 바꾸고 개정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한번 볼까요? 부록 첫 장. 예, 첫 장이 299페이지인데요. 예, 덕트가 계산서 샘플입니다. 예, 현장에 책에 있던 내용 현장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덕트 방식으로 했죠. 그다음에 먼저 첫 장에는요. 덕트를 극기 풍토로 이용 부서질 재현 방식에 대해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층이 지하 3층에서 25층, 그래서 27계층이죠. 그래서 두 개수 열리는 걸로 했고요. 1층도 포함됐고 지하 1층은 없는 층이에요. 그래서 27계층입니다. 예, 부속실 차압은 40파스칼로, 그러니까 보통 50파스칼로 많이 하는데 저는 40파스칼로 합니다. 갈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40파스칼로 해도 충분합니다. 방향성은 0.7m로 했습니다. 이 연장은요. 그래서 기본 조건에서 방화문에 대한 기준 틈새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0.00363 제곱미터 per 제곱미터 단위 면적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화문 사이즈는 문의 크기를 메타로 해서 환산해서 곱해주면 나옵니다. 누설 틈새가요. 평균도는 0.00577이라고 있네. 이것은 누설 틈새에 대한 과제 안정 기준에 있는 걸 갖다가 해놓고 역으로 맞춘 것 같더니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0.0141도 마찬가지예요. 화재 안정 기준에 틈새로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양계대와도 마찬가지고요. 여다시 창문은 3.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 화전쟁 기준이 있는 거예요. 방수표기. 엘리베이터 문은 일반용은 0.0325, 방화용은 0.01로 했어요. 논문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기계실 환풍구는 0.00270, 제가 어떻게 한 건지 설명을 한번 했죠. 로프 구멍은 0.2, 0.02로 했어요. 이거 하나도 안 그래요. 일단 4개가 들어갔더니 곱하기 4를 이제 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슬라이딩 창문도 화전지 기준에 있는 누설 틈새 방식에 의한 걸로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요. 이제 그걸로 해서 누설량 계산을 했죠. 그래서 병렬하고 직렬로 돼 있어요. 병렬로 돼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단실하고 어, 분속실 승강로로 이동 나가는 것은 직렬 계산입니다. 여기 보면 승강로를 통한 누설 틈새가 있죠. A, B, C로 해서 가장 작은 틈새를 적용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누설이 창문 자폐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적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비가돼요. 로프 구멍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창문 자폐장치를 설치하고 환풍구도 임대로 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지는 겁니다. 계단실을 통한 누설도 D하고 E, D가 보면은 여기 D가 수속실에서 계단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 길 통해서 마지막 옥상으로 나가죠. 그래서 병렬로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옥상으로 나가는 문에 틈새가 적기 때문에 0.018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승량이 나온 겁니다. 0.83으로만 고쳐주면 되고요. 보충량은 문의 크기 곱하기 방음포수 갖고 역류풍량을 해놓은 거예요. 이 역류풍량은 이 경우는 승강기 문틈으로 해서 들어오는 양이에요. 지금 엑셀 수식에서
전에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분량이 이렇게 해서 정해졌습니다.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에서 1.15, 15% 할증된 거죠. 그렇게 나오고 24,000원 됐어요. 풍도 단면적은 12m로 해서 계산돼서 나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400, 500짜리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극기구 면적 할 때는 풍속 10m/s로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가장 작은 게 나와요. 400, 500짜리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풍기 종합 선정인데요. 예. 이것은 뒤에 것이 앞으로 온 거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값이 나온 거예요. 송풍기 독립 선정도 뒤에 결과치가 가서 700이 들어가고 해서 풍량해서 하면은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래 놓고 실제 송풍기 선정 프로그램을 한번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송풍기 성능 검증 선정 프로그램을 검증해서 나온 값이에요. 그래서 수평덕대 압력 손실 이런 식으로 계산돼 있어요. 음, 그래서 풍속을 12m/s 이하로 했는데 지금 거의 한번 9m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서 950 이렇게 해서 넣으니까 그래요. 여기서 보면 좀 예, 책에서 잘못된 것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직관 마찰 손실 덕트 직관의 손실 길이, 이 값이 좀 잘못된, 5인가, 이게 수식에 잘못 걸린 게 있어요. 때문에 이거 수정하면 됩니다. 때문에 수직 풍도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흡입 측에도 시스템 이펙트 이렇게 1.2로 해서 한 거고요. 도출 측은 1.4로 해서 계산된 겁니다. 자압 댐퍼의 손실 압력은 오리피스 방정 시간에 응용한 거예요. 0.83A 루트 P로 해서 하면 됩니다. 루버도 마찬가지고요. 네. 순간로 가압 계산서 샘플인데요. 이것은요. 그러면은 풍량은 별 차이가 없어요. 풍량은 약간 차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24,000인데 이거 25,000 조금 늘어났네요. 이거 또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은요. 기존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창문도 좌표장치로 해서 묶고 선풍기도 MD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풍량이 적어집니다. 줄일 수 있는 건 누설섬설 줄여주는 거죠. 줄여서 해서 보면은 한 25,000, 아까 24,000이 조금 더 나왔네요. 더 나온 이유는 집병렬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 이건 수직 모델링을 이해하면 풍량 나와요. 그래서 급기덕트 또 12m로 잡아줬고요. 예, 수평은 조금 더 키운 거네요. 수직은 어차피 승강로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그릴은 지금 300에 1000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저는 승강로 가방시에서 300, 2000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300에 한 70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계산상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0.207이니까 700에 700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송풍기 선정도 내나 같은 방법이고요. 이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평덕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수직 덕트도 하는데 정압이 확 줄어들죠. 송풍 덕트 크기가 이렇게 입실론 값이 3.0, 3.0으로 적용했어도 아까는 0.18인데요. 3.0으로 적용했어도 이게 워낙
수직 덕트에 상당하는 승강로가 크기 때문에 풍속이 얼마 안 나오죠. 1m 정도밖에 안 나오네. 1m, 1.3m 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적게 나옵니다. 또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유익공유 배출 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유익공유 배출 계산서는 77층 거예요. 지하 5층에 옥탑 2층 77개층 걸 갖다가 화자층을 배경하는 거 48스가 0.7로 해서 했고요. 또 댐프 풍량은 이게 광화문 사이즈 곱하기 0.7로 그냥 한 겁니다. 0.5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0.7로 만약에 저도 0.7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유익공유 배출 댐프 누설 등급은 2등급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은 댐프 풍량을 정할 때 댐프 배기 풍량 1개소 플러스 1개소 댐프 누설량이죠. 그래서 1개소 댐프 1개소 댐프예요. 1개소 개소당 댐퍼 배출 댐프 누설량 거의 비개방층 층수가 되죠. 이것은 화대층 배기 댐프 풍량이고요. 1개소 배출 댐프의 누설량 곱하기 비개방층 층수로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 CMH가 계산되네요. 그래서 댐퍼 크기 산정은 배기 댐퍼 크기 산정은 저는 그냥 9m로 해가지고 했어요. 개구를 적용해가지고 댐퍼 크기가 900에 250대로 계산되어 있네요. 배기 댐퍼 전후의 차압은 저는 100파스칼로 해서 하니까는 이게 개소당 누설 댐퍼 개소당 누설 댐퍼 개소당 누설 풍량이 적어지는 거죠, 굉장히. 100파스칼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면적은 9m로 해서 계산된 거고요. 전적으로요. 나머지 송풍이 정합 선정은 똑같습니다. 크기하고 방식이. 이거 배기팬도 정합해서 선정 프로그램을 본 거고요. 되도록이면 시로코펜으로 있으면 시로코펜을 쓰는 게 좋습니다. 배기대표는요. 수평 덕트 맞춰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고. 수직 덕트도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위아래가 바뀌는 말단이 이제 끝에가 있죠. 이 댐퍼가 선풍기는 옥상에 있고 말단은 지하 2층이죠. 여기 있죠. 그리고 이 이건 30은 누설 풍량입니다. 이게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일괄적으로 나눠서 해서 풍량만으로 맞춘 겁니다. 시스템 임팩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고 이것도 같은 철학은 똑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손실 압력은 오리피스 방정식, 로버드 오리피스 방정식으로 했고요. 시스템 임팩트는 가장 극한 값으로 워스 케이스로 해서 적용한 겁니다. 1.4로서 보통 방식하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부산 현장 거였는데요. 첫 장은 조감도 아까 살펴본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게 영수증 보고서의 첫 장입니다. 요약을 해서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차압에 개폐된 제품을 설치한다. 이게 이제 부합방지 댐퍼, 지금 나오는 부합방지 댐퍼예요. 그런 얘기가 썼습니다. 복합되면 릴리프 댐퍼, 미아 플랫 댐퍼도 과압방지 장치를 일부 썼습니다. 미아 플랫 댐퍼를. 릴리프 댐퍼는 전기 댐퍼가 있으므로 배관을 볼륨유보다 함께 설치한다. 복합 댐퍼도 썼고 릴리프 댐퍼도 있네요. 여기도 김일성 광화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쭉 문장 볼까요? 여기 앞장 잠깐만요. 자꾸 앞으로 놓아는 릴리프 댐퍼다 지붕층 계단실에 전시를 설치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단실 지붕층 전시 설치하면은 문을 하나 더 거쳐 나가기 때문에 문 개방할 때
힘이 많이 떨어집니다. 차압이 떨어져요. 전실 하나만 더 설치해도요. 그 중성대 출입문이 차압, 후반기 때 해서 돌렸습니다. 이 중성대 값을, 이 어딘지 좀, 어, 표현해달라는 얘기에 있어서 쓴 겁니다. 그런 의견들을 쭉 적었어요. 교재를 보시면은 보시고 한번 또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이런 개요 썼고요. 이렇게 썼고 썼습니다. 예전 기준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대력과 몇도 싫어했고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분명 과학시 관련 자료는 시뮬레이션상 소개했고요. 예, 공중인 덕지 무기 시험 방법으로 준용해서 쓴다고 하는 얘기 덕도 누설을요. 그런 얘기였고 방어문 자연성분 자료 썼습니다. 예, 그래서 방어문 일단은 계산 어떻게 하고 엘리베이터 문의 누설 틈새 관련한 자료도 적었습니다. 기존의 화재안전 기준의 틈새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제가 실제 조사한 걸 근거로 해서 어, 일반용은 0.032호로 쓰는 게 좋고 강화용은 0.02를 쓰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단실 출입문 개방 여부는 꼭 계단실 출입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냐 그런 에 대한 내용을 그런 걸 갖다가 좀 기재를 했습니다. 계단실 출입문은 닫아놓고 하는 게 더 극한 상황일 수도 있다. 열면 오히려 계단실이 밀폐 상태면 방음표도 더 잘 나오죠. 예, 그런 얘기에 대한 걸 썼습니다. 예. 덕트 및 승강로의 상대조도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상대조도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절대조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콘크리트 구조의 누설 틈새, 콘크리트의 누설 틈새에 대한 얘기를 좀 적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랙을 갖다가 해서 하는 가정에서 넣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넣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예, 기상 자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누설 틈새 검토, 누설 틈새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을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강화용 엘리베이터를 썼을 때고 안 썼을 때고 차이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수직 모델링에 대한 검토, 그 풍량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내용, 계산서, 수정한 계산서에 대한 내용이요. 음, 거의 책을 한 권 다 보는 것 느낌이죠. 예, 기초 자료, 이런 거 썼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거의 다 기재를 했습니다. 출입문의 개방력과 차압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좀 기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행한 걸 갖다가 스케치 도면 한 걸 입력값을 갖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일부 해서 넣고 이런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 차압 시뮬레이션 했던 걸 넣고요. 그다음에 송풍기 성능 곡선 넣은 것도 넣었네요. 그다음에 평상시 과행부합이 생겨서 이제 과행부합을 개선한 한 걸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기재했고요. 평상시 방염풍소 시뮬레이션 한 걸 갖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네. 연결력과 중성대 분석및 시뮬레이션 실시한 거요. 이 현장은 요구사항이 좀 많아서 많은 걸 기재했습니다. 연결력과 출입문의 차압, 지붕진 계단실의 전체를 구성하는 거, 아까 요약에 있죠.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연결 효과에 따른 출입문의 차압, 관계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연도력과 비교, 엘리베이터 문하고 문이 방화용과 일반용일 때 차이를 갖다가 언더력과 방향부서 시뮬레이션 해서 한 걸 갖다가 했습니다. 저층부 개방한 걸로 했네요. 이런 식으로 쭉 기재를 했습니다. 차압 그 해달라고 해가지고 차압 관계도 했어요. 차압만 하는 것도 말단 릴리브 댐프를 설치해서 차압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제 어, 과압이 안 잡히는 구간이 있어서 미아 플랫 댐퍼를 갖다가 또 적용한 걸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미아 플랫 댐퍼 구간을 일부 적용해가지고 하니까 시뮬레이션이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또 한번 반복해서 적었죠. 원래 뒤에 있는 결론이 앞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문헌이니까 책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문헌은 한 번씩 보는 보았을 법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소개 이상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시뮬레이션은 오늘로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이제 기주기적으로 조금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추가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책을 한 권 띄웠다는 것에 만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도 보시고 또 유튜브도 반복해서 보시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